시댁 거실, 가족 모임. 남편과 결혼한 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혼자 남은 시댁은 갈 때마다 괜한 책임감에 들게 했습니다. 혼자 되신 아버님은 늘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그때마다 신우는 그런 아버님을 모시지 않는 저희를 탓하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 저는 아이까지 둘 키우고 있어 아버님을 모시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신우는 매번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해냈습니다. 옳게, 오늘도 차려온 음식은 이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돼지갈비가 뭐야? 아빠는 소갈비 좋아하시는 거 몰라? 그럼 누나가 좀 사오지 그랬어. 우리 형편 뻔한 거 알면서 그래? 물론 내가 사올 수 있지. 근데 왜 매번 나만 성의를 보여야 해? 너희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이니까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휴, 그게 아니지. 열과 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돈이 있어야지. 옳게. 돈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지. 애들 더 크면 학원도 많이 다녀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누나, 적당히 좀 해. 학원은 우리가 알아서 보낼 거야. 그리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 흥청망청 쓰면 노후가 힘들잖아. 넌 벌써부터 노후를 걱정하고 그러니? 너 진짜 늙은이 같다. 아빠, 얘들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빠 좋아하는 거 사왔지. 응? 이게 다 뭐냐? 머플러.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않아? 아빠 한번 해봐요.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우리 아빠가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태가 확 나네. 허허, 그러냐? 그런데 나는 이런 것보다도 말벗 없는 게 힘들고 외롭다. 너희들 이렇게 와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너희들 가고 나면 정막만 가득한 이 집이 무섭게까지 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 이렇게 외로워서 어떡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부쩍 그러시네. 근데 아빠도 알잖아. 그이가 나랑 아이 빼고는 누구든 우리 집에 들이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그래서 결혼하고 너희 집에도 딱 한 번 가봤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 삐지셨어? 그래도 어쩔 수 있냐. 장서방이 돈은 다 벌어다 주는데 그냥 참아야지. 이것도 장서방 돈으로 사온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센스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렇지. 장서방 사업 아니면 꿈도 못 꾸지. 이번에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사왔다고 했어. 그래도 아빠 선물도 잊지 않고 사오는 게 어디야? 다른 집 사이들이 어디 그래? 여기 올케를 봐. 결혼하고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한 적 없잖아. 어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선물 매번 해왔어. 아,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어쩌고 그런 거? 끽해야 1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 게 선물이야? 말이 좀 심하네? 그럼 그건 쓰레기야? 옳게, 잘 들어.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옳게 좀 심하지 않아?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안 사드려? 우리 아빠 입고 들고 다니시는 거 전부 다 내가 해드린 거 몰라? 네, 알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맨입으로? 네? 그냥 고마워만 하면 어떡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더라? 주둥이만 살았다고 했나? 누나, 입 좀 다물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어허, 누나한테 너야말로 무슨 말버릇이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매간에 우애 없이 다투는 꼴은 못 본다. 아버지, 지금 누나 말하는 것 좀 들어보라고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누나가 심하잖아요. 그럴 것도 없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준 건 사실이잖아. 근데 뭘 그렇게 불만들이 많어? 그럼 해준 거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참으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아니면 나 데리고 가서 살던가.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으마. 그럼 됐냐? 또 그 소리예요? 상황상 지금은 모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지금 정정하신데 굳이 우리 도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살면 싫다고 불평불만 털어놓을 게 뻔하시잖아. 모시지도 않을 거면서 딴소리는.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있잖아. 내가 아빠 책임질게. 지금은 좀 어려워도 장소방한 사업도 대박나면 또 모를 일이잖아? 아주버님은 누구랑 같이 못 산다면서요. 방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괜한 말로 아버님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올케가 뭘 안다고 그래. 아참, 올케 명품백 하나도 없다 그랬지? 내가 올케 생각해서 하나 가져왔어.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 가방이잖아. 그래도 샀을 땐 꽤 비싸게 주고 샀어. 이제 지겨워서 필요 없어져서 말이야. 옳겠어. 내가 인심 썼어. 이렇게 다 낡아빠진 가방을 쓰라고요? 누굴 거지로 하세요?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도 명품백이야. 하나도 없는 거 불쌍해서 줬더니 싫다는 거야? 네, 싫어요. 이런 거 형님이나 많이 드세요. 전 멀쩡하고 튼튼한 에코백 될 거예요. 하여간 자존심만 세서는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 싫다니까? 와서 얼굴 보면 저렇게 속을 긁어놓으니까. 누가 할 말을 대신하고 그래? 너도 참 너다. 어떻게 애가 결혼하고서는 더 독해졌냐? 됐어. 아빠, 나 먼저 갈게.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다음에 올 때는 매지도 않으시는 스카프 말고 시간 내서 수다나 떨고 가세요. 와서 30분도 안 붙어 있으실 거면서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차려드리시던지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 몰라요? 옳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여기 오는 줄 알아? 짜증나 죽겠어. 시누이는 화를 내면서 시댁을 나가버렸고 남은 저희는 또 아버님에게 갖은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소랑 다름없는 패턴이었고 늘 듣는 꾸중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신우는 늘 있는 척은 있는 대로 하면서도 정작 가족들을 향해 베푸는 건 없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드리는 물건 또한 명품이란 이름으로 도배되었긴 하지만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상품이었고 그걸 아버님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든 갖다주는 신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에 돈 빌릴 구석이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 거실 한 달 후. 형님, 뭐 하세요? 바쁘세요? 나야 맨날 바쁘지. 그런데 올케가 웬일이야? 나한테 뭐 부탁할 일 없으면 연락도 안 하잖아. 제가 언제요? 지난주에도 연락드렸잖아요. 그래? 본로만 말해봐. 돈 필요해? 얼마?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편하네요. 갑자기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해서요. 그래?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얼마나 올려달라는데? 2천이요. 겨우 2천 가지고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야? 올케나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돈 정도는 빌릴 수 있다 이거야? 물론 형님이 제게 하시는 말들이 저한테는 상처가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래도 당시에만 속상하고 잘 있는 편이에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뒤끝 없는 거. 그럼 그거야 잘 알지. 근데 그건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거야.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나한테 좀 잘해봐. 아양도 좀 떨고. 그럼 또 모르잖아. 내가 2천이 아니라 3천 줄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래, 좋아. 내가 빌려줄게.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무슨 조건이요? 우리 집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가 영 굼떠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벌써 3번이나 바꿨는데도 거기서 거기야. 근데 올케가 살림하난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때? 네? 그건 좀 저도 직장이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자는 꼭 쳐드릴게요. 싫어? 그럼 나도 못 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다른 걸로는 안 될까요? 다른 건 뭐든 할게요. 그래? 청소도 싫고 빨래도 싫으면 뭐
우리 아빠 모시고 살래? 네? 그건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돈 안 필요한가 봐?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아버님을 당장 모시고 사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다?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돈도 못 빌려주지. 내가 원하는 건 딱 그 두 개뿐이거든. 두 가지 중에서 골라. 고민을 좀 해볼게요. 지금 당장 결정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 신우는 제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겐 협박처럼 들렸고 도저히 저는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제가 신우에게 손을 빌렸단 사실에 마음 아파하더군요. 집 거실, 그날 밤. 아무리 돈 빌릴 곳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누나한테 전화를 해? 나도 많이 고민하다가 한 거야. 주위에 돈 빌릴 만한 곳은 다 수소문 해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당신 이렇게 고생 안 시키는데. 고생은 무슨,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청소나 빨래 같은 거야 할 수는 있지만 회사를 그만둘 순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버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오기 전까지 내내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을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 아버님도 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셨잖아. 물론 집도 아직 좁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불편해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전세금 가지고 이만한 집도 구하기 어려운 거 잘 알잖아. 당신 진짜 괜찮겠어? 아버지 성격 알잖아. 새벽 5시면 밥하라고 깨울 텐데 먼지 한 톨만 있어도 야단이고 그래서 내가 같이 안 살려고 한 거잖아. 어쩔 수 없지.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럼 되지 않을까?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아버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당장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곧 후회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죠. 아버님은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신우는 이렇게 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얘기를 아버님에게 끊임없이 했어요. 집 거실 한 달 후. 아빠, 내 말 듣길 잘했지? 이렇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 좋긴 하다만 집이 좁아서 영 불편해. 옳게.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옳게도 생각 있으면 얼른 집 구하겠지. 괜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괜한 소리는 뭘? 니네가 생각 있으면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야 내가 놀러와도 마음 편히 있지. 어디 발 뻗을 곳이 있어야지. 그나저나 아직도 우리 아버지 5시에 일어나셔? 밥도 바로 드셔야 하고? 네네. 5시에 일어나셔서 5시 반에 밥 드세요. 아이고, 우리 올게 고생 좀 하겠네.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5시에 일어나느라. 아니에요. 적응됐어요. 어머, 그거 참 다행이네. 그래도 아빠 아들네랑 같이 사니 좋으시지? 이게 다 내 덕인 건 알지? 그래 알지. 우리 딸 아니었으면 노년에 혼자 쓸쓸히 있을 뻔했지. 거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빠. 알았지? 아 배고프다. 옳게 오늘 저녁 뭐야? 설마 또 제육볶음 뭐 이런 건 아니지? 날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고 싶은데. 그런 건 나가서 사드세요. 저희 집엔 없네요. 보다시피 아버님 오시고 나서는 생활비도 더 들어가서요. 뭐야? 우리 아빠 많이 드신다고 구박하는 거야? 아빠, 올케가 구박하면 나한테 바로 일러. 내가 당장 달려와서 홍군형 내줄 테니까. 허허, 알았다, 알았어. 근데 제가 답답한 구석이 있어. 5시 반에 밥을 딱 먹어야 하는데 매번 10분씩 늦더라. 진짜? 아빠 10분 늦으면 그만큼 더 힘들어 하시잖아. 옳게.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다른 건 몰라도 밥 시간은 딱딱 맞춰야지.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잔 날 밑을 빼고는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괜히 모함하지 마세요. 모함이라니? 아빠, 옳게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겠어. 그이 없다고 두 분이서 저를 이맛대로 구월 삶으시려는 모양인데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름 결혼 생활 오래돼서 잔뼈가 굵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제가 바쁠 땐 아버님 식사는 아버님이 직접 차려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있고 냄비에 국도 있는데 데워 드시는 건 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옳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우리 아빠한테 이래도 돼? 아니 그 전에 나한테 이래도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저도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부당하다 생각할 땐 부당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만하세요. 오늘은 애들 때문에 돈가스 했으니까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아니면 가주시고요. 기가 막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큰 코 다쳐. 그래요? 어떤 식으로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질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형님한테 스스로 후고 잡힐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려고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봐 어디. 아빠, 난 이만 갈래. 기분 나빠서 여기 더 못 있겠네. 너는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당장 사과하지 못해? 사과 못해요. 아버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저는 사람이라서 지렁이보다는 더 크게 꿈틀거릴 수 있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고 신우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이 살면서 당하기만 하면 저 스스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작은 방어박이라도 세워두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신우는 한동안 잠잠한 듯 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죠. 집 거실 2달 후. 형님,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그동안 집에 못 갔잖아. 우리 아빠 구박 안 하고 잘 계신가 해서. 어제도 아버님이랑 통화하셨잖아요. 아무 일 없으신 거 확인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참나, 우리 통화 엿들어? 다 들리도록 하셔서 그래요. 아버님 매번 스피커폰으로 받으시는 거 몰라요? 됐어.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음 달에 아빠 생신인 거 알지? 네.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이 본인 입으로 생신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계시거든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래. 이번엔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시잖아. 그래서 친척들 모아서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나 저도 생각 중에 있어요. 당연히 모아야지. 우리 아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거하게 해야 하지 않아?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으실 테니까 거하게 어떡해요? 식당 하나 빌려서 사람들 모아 식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거는 기본이지.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걸 더 해야지. 다른 거 뭐요? 요즘에는 별 신기한 게 많이 나오더라. 총같이 생긴 거 누르면 돈이 막 나오고 그런 거 올케도 봤지? 네,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벤트용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런 걸 하자는 말이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근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럼 형님네랑 저희랑 반반씩 하면 될까요? 반반? 에이, 그건 좀 아니지. 네? 그럼요. 올케가 잘 생각해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금 융통성이 큰 편이라 그런지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경교롭게도 돈이 딱 없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번 칠순잔치는 올케 내에서 전부 준비해야겠어. 뭐라고요? 형님도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푼 보태지도 않으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왈가왈부 하신다고요? 참나, 우리 아빠 칠순인데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돈이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는 거지. 여기저기 다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칠순잔치 하는데 무슨 1,000, 2,000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야 둘이 벌어서 한 달 살이하느라 빠듯한 형편이지만 형님은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 옳게 말대로 1,000만 원씩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 현금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좀 찾아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형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시면 안 되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할 말이 또 남았어? 나 바쁜 사람이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잖아. 형님, 그럼 저도 형님 요구대로 못해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칠순잔치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부담인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벤트까지 하자고 하면 당연히 무리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반반 부담하면 모를까. 이렇게는 저도 못해요. 와, 진짜 웃긴다. 올케, 내가 돈 빌려준 거 벌써 잊었어? 올케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돈 3천이 적은 돈이야? 정말 기가 막혀서 원. 사람들이 꼭 이러더라. 가져갈 때 말이랑 가져가서 하는 말이랑 너무 달라. 올케도 딱 그렇네? 물론 형님이 저희 도와주신 거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꼭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턱하니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잖아요. 갑자기 돈 100만 원도 못 내시겠다는 거는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래서 회사원이랑 얘기하는 게 답답하다니까. 올케, 우리 남편 사업가야. 사업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돈 100만 원? 나한테 우스운 돈이고 그 돈 없다고 앓는 소리 내는 올케가 진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네?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해줄 수 있죠. 다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전 당연히 형님이랑 반반씩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머리 아프니까. 신우는 사업가면 돈이 융통되지 않을 때는 한 푼도 없을 수가 있다면서 그깟 돈 몇백 가지고 구차하게 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런 신우를 붙잡을 수도 없었던 저는 허망하게 신우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내면서 속상하다고 했죠. 집 거실, 그날 밤. 에휴, 누나가 또 한 소리 할 줄 알았어. 근데 돈 한 푼 못 내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건 좀 심하네. 아니 그동안 돈 자랑을 좀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이벤트란 이벤트는 다 하자고 해놓고선 자기는 돈 없으니까 빠지겠단 거야. 그래 놓고선 아버지한테 본인 주도하에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하겠지. 뻔하지. 그러면 또 아버님은 꿈뻑 넘어가선 우리 딸이 최고다 하실 게 뻔하고. 당신 우리 가족을 아주 잘 파악했구나. 덕분에 파악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됐네. 형님이 참 많이도 알려주셨어. 좋은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찔리네. 자기가 그럴 게 뭐 있어. 괜찮아.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싶다. 누나가 우리한테 돈 빌려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저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기대감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도 걱정이야. 근데 칠순잔치야 모아둔 돈으로 한다고 해도 이벤트까지는 너무 부담이지 않아?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그 총 같은 거에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못해도 200 정도는 있어야겠던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응? 당신이? 무슨 수로? 내가 용돈 아껴서 모아둔 돈이 있거든. 그게 200 정도는 돼. 사실 당신 제대로 된 선물 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네. 정말? 작은 용돈 언제 그렇게 모았대? 다행이다. 난 괜찮아. 당신 주려고 아껴둔 건데 미안해. 아니야. 난 걱정 말래도. 그래도 아버님 좋아하시는 이벤트 한번 해드리면 아버님도 지금보단 덜 하실지 모르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누나한테 그만 휘둘렸으면 좋겠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늘 하던 짓이 있거든. 자기 용돈 다 떨어지면 늘 아버지한테 가서는 성적표 위조해서 힐끔 보여주고 용돈 타고, 한 번은 내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일렀더니만 누나가 노발대발 해가지고선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버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또 아빠는 헐레벌떡 누나 데려오고 괜히 또 나만 혼나고 끝났지 뭐.
진짜? 형님 내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 보통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그럼 이벤트까지 완료네. 다행이다. 이제 형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 이번에 그 콧대를 아주 눌러주겠어. 그래, 그러자고. 다행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있어서 저희에겐 여유 자금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칠순잔치만큼은 신우 마음에 쏙 들게 잘 차려서 아버님께 점수도 따고 신우 콧대도 납작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며칠 후 신우에게서 뜬금없이 카톡이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신우가 보낸 카톡에는 사진 하나가 있었고 그 사진은 돈으로 도배된 케이크였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회사 사무실 일주일 후. 올케, 내가 보낸 사진 봤어? 네, 눈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난번에는 이벤트로 총 사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구매해서 돈 넣을 생각이었는데? 아, 그거? 요즘 그거 유행 다 지났대. 요즘은 다들 케이크로 한다네? 그것도 돈으로 꾸며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보내봤어. 어때? 그걸로 해.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사진 봐서는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별로 안 들더라. 주문하면 한 500 정도?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요? 이건 아니죠. 나 딴에는 열심히 찾아서 보내준 건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그럼 아빠 생신 때 그 정도도 안 쓰려고 했어? 올케 진짜 양심 없다. 내가 준 돈은 3천만 원인데 그거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이잖아. 참 유난이다. 그 정도도 못할 거면 그냥 간둬. 아빠가 참 좋다고 하시겠다. 칠순잔치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희 형편에 맞게 다른 걸로 준비할게요. 원래 준비하려던 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난 케이크 하고 싶어. 다른 건 싫어. 올케가 자꾸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수밖에. 뭘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올케가 나한테 3천만 원 빌려간 거 말이야. 올케도 잘 알지? 우리 아빠가 돈에 대해서 예민한 거. 돈 빌려갔단 얘기 들으면 아마 난리 나실걸? 돈 때문에 본인 모신다고 하면 더 난리일 거고. 형님, 그건 비밀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잘 갚고 있었고요. 그거야 올케 사정이지. 아무튼 케이크 하나면 난 전부 폭로할 테니까 그리 알아? 올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황도 하고 어이도 없었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곧이어 신우이에게서 카톡 폭탄이 날아들더군요. 상황 파악 잘해라. 아빠 칠순 제대로 못하면 다 올케 탓이다. 그러면 나도 물불 안 가리겠다고 말이죠. 완전 협박이 따로 없었죠. 진퇴양난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아니 도망갈 구멍을 있을지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달은 날이 온 거예요. 신우의 비밀을 알아채고 전 신우에게 당당히 카톡을 보냈어요. 주소로 보낸 대로 가세요. 주야간 알바 3개 뛰면 500만 원은 마련할 거예요. 형님 화이팅!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카톡을 본 신우가 길길이 날뛰면서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집 거실, 잠시 후. 올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올케가 보낸 건 맞아?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가만히 앉아서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아니 아빠, 올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글쎄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500만 원 가지고 오래. 아빠 칠순잔치에 내가 돈 케이크 하나 하라고 했다고 그걸 나한테 떠넘기다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빠 뭐라고 말 좀 해봐. 형님, 아버님도 이제 다 아세요. 그러니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안다니? 뭘? 너 내 집 한 돈 갖고 뭐 했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고 그래? 내가 잘 관리한다고 했잖아. 관리? 너 승범이한테 전세금 하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줬다며? 그 돈이 설마 내 집 판돈의 일부는 아니겠지? 응? 아니야. 내가 그 돈을 왜 건드려? 내가 가만히 잘 갖고 있다가 아빠 필요할 때 드린다고 했잖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설마 올케가 그랬어? 올케, 제대로 알고 전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라면 어떡해? 우리 아빠 돈 관련해서 예민한 건 몰라? 형님 사업 어렵다면서요.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제 보니 아버님이랑 합가라고 압박한 것도 왜 그랬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어느 순간 밥값 한 번 안 내는 걸 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 집 한 돈을 갖다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적어도 허락은 받았어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빠, 설마 올케 얘기 믿는 건 아니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왔나 봐. 장서방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돈을 갖다 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 나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추궁도 해보고 그런데 증거가 있다더라. 증거? 무슨 증거? 있으면 당장 꺼내봐. 형님이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다가 결국 고모님한테까지 돈 빌리셨다는 거 저 다 들었어요. 고모님이랑 저희 엄마랑 친한 사이신 거는 몰랐죠? 하긴 알았으면 그랬을 리가 없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사업 망해서 어쩔 수가 없다며. 그동안 써버릇해서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추고 팔짝 뛰겠다고 말이죠. 그건 사돈 어르신이 잘못한 거지. 난 그런 적 진짜 없다니까? 그럼 꺼내봐라. 뭘? 내 돈 그대로 너한테 있다는 증거 말이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확인된다며? 맞아요, 아버님.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누나, 그렇게 자신만만할 땐 언제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얼른 꺼내서 보여드려. 그게 말이지. 아빠, 사업하는 사람들 힘든 거 알지? 돈 막 있다가도 어떨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서방한테 줬다고? 그게 그렇게 됐어. 그래도 장서방이 보통 사업가야? 아주 큰 손이잖아. 머지않아 금방 일어설 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쩐지 네가 합가를 하자고 하도 꼬셔대길래 뭔가 있다 싶었지.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도 믿었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아빠,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내가 설마 아빠 돈을 다 없앴겠어? 다 불려주려고 한 거야. 아빠도 아빠 돈이 2배가 되면 좋잖아. 있는 돈도 다 갖다 쓴 주제에 2배? 2배 같은 소리 한다. 내가 매부한테 들어보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 매부 말로는 이미 파산 절차 밟아야 한다던데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칠순잔치에 과하게 돈 내려고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대로 당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있어서 아버님 모시고 살라고 해도 그냥 수락했고 모진말로 저 괴롭힐 때도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다 참고 살았는데 그 돈이 다 아버님 거였다니. 아버님 돈으로 생색을 낸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할 말이 남았어요? 미안하다고 사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미안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빠, 아빠는 솔직히 이해해줘야지. 내가 그동안 아빠한테 좀 잘했어?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아빠 선물도 사다 드리고 했잖아. 아, 전부 다 짝퉁인 그것들이요? 짝퉁이라니?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가품이더라고요. 몇만 원도 안 할 것 같은 거 사다 주시면서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고. 그게 정말이야? 하여간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속아서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힘들게 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 괴롭혔던 것도 다 제가 시켜서야. 아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됐다.
넌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나 빨리 내놔. 그 돈 받기 전까지 너랑 연 끊어버릴 테니까. 연을 끊다니? 앞으로 나 안 보고 살겠다는 뜻이야? 그래, 내가 널 뭘 믿고 내 딸로 계속 두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 아빠 딸이야. 아빠가 지금 올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올케 저 표독스러운 눈 좀 봐. 제가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잖아. 날 믿어야지. 누구 믿는 거야? 응? 표독스러운 눈은 바로 너한테 하는 말이지. 며느리가 어디가 어때서? 형님, 아버님 집한 돈 전부 내놓으시고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긴 형님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 괜한 고집 피지 말고 여기서 나가. 아, 돈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제가 보내드린 링크 보시면 알바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알바 뛰시면 아버님한테 돈 갚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올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알바 따위를 하라고? 진짜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안 당하고 있으면 누나가 어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선 싹싹 빌어야지.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됐다. 쟤한테서 뭘 기대하고 난리야. 그냥 여기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신우는 셋의 무서운 운초리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신우에게서 어이없는 돈 케이크 사진을 받고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신우 걱정을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캐묻다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우를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늘 신우의 편에 섰던 아버님마저도 본인의 집을 판 돈을 그대로 썼다는 말에 두말할 것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파산 절차를 밟아 순식간에 망해버렸고 신우는 그동안 돈을 쓰고 다닌 전적이 있기에 갑작스레 돈이 없어진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진 탓인지 결국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회사 사무실 한 달 후. 이게 누구야?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없으면 끊을게요. 보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 올케! 끊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저 형님한테 할 말 없는데요? 아, 이제 형님은 아니려나? 아버님이 절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완전 난담인 거 아시죠? 미쳤어? 도대체 아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아빠가 그런 소리까지 했단 말이야? 사실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결정은 모두 아버님이 하셨고요. 형님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니 아버님으로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나 보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듣자고 전화한 건 아니죠? 할 얘기 있으면 얼른 해요. 그게 말이야. 올케, 돈 있으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 애 학원은 계속 보내야 하잖아. 아, 그 대치동까지 원정 다닌다는 학원이요? 그래, 맞아. 그 학원 들어가기도 어렵단 말이야. 그거야 형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일이죠. 제가 왜 형님한테 돈을 빌려드려야 해요? 어차피 제가 드리는 돈은 형님에게 그저 푼돈일 뿐인데요. 올케,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네, 못 도와드려요. 이런 일로 전화하실 거면 다음부터는 그냥 차단할게요. 그래도 내가 밥도 사주고 올케한테 잘했잖아. 뭘요? 이것저것 있는 대로 시키고 하나도 못 먹고 버릴 그 음식들 말하는 거예요? 저 그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나와서 떡볶이 먹는 거 형님도 아시지 않아요? 그걸 사줬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내가 낸 거잖아. 올케가 안 먹은 거고.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저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올케, 끊지 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돈 있냐고 물어보시면 100번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있어도 형님한테 드릴 돈은 없어요. 아셨죠? 저는 모질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신우이의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잠잠해졌는데요. 최근에 지인에게 들어보니 신우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우며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야 본인의 사치스러웠던 삶을 후회라도 하는지 갖고 있었던 명품백을 죄다 싼 값으로 팔고 그걸로 생활비에 보태 쓴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신우이의 삶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했고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얻는 결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내리막길을 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모아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을 계획이에요.